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부 예비 후보들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호남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공약을 더욱 가속화하며 지방의회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배부된 4차 백신 가운데 40% 정도가 질병청의 잘못된 수요조사와 요양병원 확진자 급증으로 폐기 처분됐습니다. 국내 첫 미디어아트 전용 전시관 지맵이 광주에 문을 열어 미디어아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비 후보들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마련한 공천 심사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성폭력과 성매매, 아동학대 등 범죄자는 기소 유예자까지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간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됐다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의원 남구 1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후보 5명 가운데 3명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된 예비후보도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과 민주당의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의견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는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시작부터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대선에서 호남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공약을 더욱 가속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 10석가량은 당선권에 들어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에서 광주 12.72, 전남 11.44%로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현재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이전과 달라졌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입니다. 전남에서만 광양과 여수, 목포 등에서 기초의회 4석과 도의회 비례대표 1석, 광주의 경우 기초광역의회 5석 등 10석 안팎을 최소 당선권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3, 40석입니다. 호남에서 저희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씩 우리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도나 강도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우리 호남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득표율 21.1%와 27.99%를 기록한 광주 봉선 이동이나 광양 금호동과 같이 평균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곳이나 20대가 많은 대학가 지역구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자격시험, 이른바 PPAT를 통해 역량이 있는 후보자를 출마시키기 위해 이준석 대표도 다음 달 2일 광주에서 공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호남 공약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 당선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호남의 단체장분들이 저희 방에 오면 제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의무화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호남 지방의원 확보를 위해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 지역 진보 정당들이 다당제 정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정치 과제라며 여야가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늘리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배부된 4차 백신 가운데 40% 정도가 폐기 처분됐습니다. 질병청의 정확한 수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배부된 4차 백신 10개 중 4개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000여 명분의 백신 중 6,000여 명분이 유효기간 만료로 버려진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구체적인 수요 조사 없이 4차 백신 물량을 전국에 배부했습니다. 하지만 4차 백신을 맞아야 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접종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접종 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해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4차 접종용으로 배정된 백신 물량을 사용 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해서 전남 지역의 폐기율은 11.5%입니다.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4차 백신을 시, 군 간에 적절하게 전환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서 백신 수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시군 보건소 간 배정량을 재조정하고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 안에 전국 지자체로부터 폐기량을 보고받고 내부 논의 후 최종 폐기량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광주동구청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생계안전구호금 등으로 지출된 3억 9천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어제부터 다시 가동에 들어가자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SRF 사용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4년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자마자 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고형 폐기물 연료, 이른바 SRF를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도 끝까지 저희들은 투쟁을 할 것이고. 지난 2017년 준공된 열병합발전소는 1년 만에 유해물질 배출 논란으로 가동을 멈췄다가 4년이 넘어서야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동에 들어간 SRF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열병합 발전소 가동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행정소송 1심과 2심 모두 승소해 발전소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범 운영과 설비 점검 이후 본격적인 발전소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하고 2심에서 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률적으로 또 가동하는데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법적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RF 가동 여부를 최종 확정할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빨라도 6개월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시범 경기 일정을 마무리한 기아가 이번 주말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막판 선발 라인업을 구상 중입니다. 두터워진 선수층에 신인급 유망주 선수들의 시범 경기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범 경기를 1위로 마친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전 선발 라인업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에이스 양현종과 지난해 신인왕 이의리, 외국인 투수 2명이 일찌감치 선발 투수진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5선발 자리는 한승혁이 꿰찼습니다. 지난해 선발의 한 축을 맡았다가 부상으로 이탈한 임기영은 당분간 등판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승혁 선수를 지금 5선발로 이렇게 돌리고 있고, 물론 퓨처스에 지금 부상으로 내려가 있는 임기영 선수도 선발도 준비하고 있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는 또 그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경기 내내 박찬호와 김도영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던 유격수 자리는 박찬호가 선발로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유격수와 3루수 자리를 오가며 시범 경기에서 맹활약한 슈퍼루키 김도영은 3루수 선발 출장이 예상됩니다. 초반엔 좀 어색하고 많이 어려움도 느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적응 다 끝내가지고 이제 괜찮게 그냥 안정감 있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주전을 확정지은 우익수 나성범과 중견수 소크라테스 외에 남은 외야 한 자리는 시범 경기에서 맹활약한 유망주 김석환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리그 경기 절반씩을 책임졌던 한승택과 김민식의 주전 포수 경쟁에서는 한승택이 선발 출장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대적인 전력 강화와 시범 경기 맹활약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주말 개막전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국내 첫 미디어 아트 전용 전시관 지맵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에 선정된 이후 광주가 이번 지맵 개관을 통해 미디어 아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저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인간이 될까요? 인간을 꿈꾸는 로봇 테미스와의 대화를 통해 기계와의 감정 소통을 생각해봅니다. 첨단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이용한 작품을 손으로 만지자 작품 속 동물이 움직이고 연주까지 선보입니다.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랫대 미술관에서 왔었는데 광주에서도 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첫 미디어 아트 전용 전시관 G맵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G맵은 AI와 VR, 로봇과 인터랙티브 아트 등을 결합한 개관 전시, 디지털 공명전을 통해 미디어 아트의 선모임과 동시에 미디어 아트 구심점으로서 G맵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술 이면에 있는 다양한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든지 혹은 미래의 어떤 고민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의논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에 선정된 이후 창의벨트 조성을 지속해온 광주시는 G맵 개관을 계기로 문화도시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G맵을 창작과 교육, 교류까지 미디어 아트 전반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고 교육하는 장소, 그리고 문화산업과 연결이 되고 전 세계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국내 미디어 아트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가 G맵 개관과 함께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작품 빛의 분수대를 놓고 표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부 등 예술단체는 5.18 민주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작품 빛의 분수대의 사업 제안서와 홍보물에 특정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사업 중단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동구는 시행사와 원작자가 사전에 구두 협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논란과 별개로 기술적인 결함도 발견돼 내일 예정됐던 빛의 분수대 개막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는 2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등 3곳에서 46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11,107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순천과 여수, 목포, 광양 등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모두 12,658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2만 9천여 명이 확진돼 최다 1일 확진자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40대 장애인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퇴원한 뒤 확진돼 숨졌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어제 오후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40대 장애인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급성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A씨는 입원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확진이 이어지자 감염을 우려해 퇴원했지만 결국 확진됐고 자택에서 머물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업계가 기름값 폭등으로 적자 운송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카캐리어지회는 오늘 기아자동차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1년 새 기름값이 50% 가까이 급등했지만 운임료는 그대로여서 적자 운송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운송료 인상과 함께 기름값과 연동되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할 경우 이를 즉각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오늘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을 공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5.18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진상규명조사위와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만큼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전남 완도의 다시마 양식장에 최근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초속 25m로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으로 금일 권역 다시마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확을 앞둔 다시마가 전부 탈락했으며 피해 규모는 120개어가 144억 원에 달한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액 삭감됐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예산안이 여수시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도 진입도로 건설 사업의 여수시 분담금 71억 7,800만 원을 비롯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진입도로 예산은 지난달 여수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다시 한 달 만에 통과됐는데 여수시 분담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학교 이전으로 수년간 방치된 옛 목포 청호중학교 부지의 활용 방안이 마련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목포시는 옛 청호중학교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부지 일부를 목포시에 무상 대부하고 목포시는 행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호중은 지난 2018년 3월 1일 용해지구로 이전한 이후 옛 건물은 현재까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